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요동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마감을 했는지 자세한 지수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갭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3%까지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인해서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전일 대비 2.5% 하락세를 보이면서 2,45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3.3% 하락하면서 700선 겨우 지지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더욱더 가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1조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는데 오늘장에선 8천억 원 넘게 추가적으로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다 기관 또한 동반 매도세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 내에서도 연기금을 중심으로는 매수가 잡혔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인 홀로만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오늘장에서 1조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도 양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만이 매수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 테마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갈 곳 잃은 수급이 테마주들 위주로 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토류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관세 관련된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관세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 관세 2월 4일부터 매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중국에서는 히토류를 이 카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장에서 27%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26%까지도 고가 형성하기도 했는데 13%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여타 다른 종목들도 상승이긴 한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또 상승세를 가져가고 또 장중의 변동성이 깊기 때문에 관련주 우리가 추가적인 연속성을 더 볼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석유 가스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왕고래에 이어서 마기상어까지 이 동해에 추가적인 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석유 가스 관련주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최대 51억 배럴이다, 1억 배럴의 규모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석유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흥구석유 21%, 그리고 나머지 강관, 시출하기 위해서는 뭐 피팅 밸브라든지 강관 이런 쪽이 필요하잖아요. 관련주들까지 또 엮이면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다만 이쪽 섹터도 역시나 이 변동성이 장중에 굉장히 극심합니다. 한국석유, 흥구석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거나 혹은 음봉으로 마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를 내준 쪽이 바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이 챗봇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오늘까지도 이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장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만이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방한을 할 예정인데요. 카카오와 이 깜짝 협업을 발표하면서 오늘장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9%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협업을 하게 된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산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챗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 시세를 내줬는데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시세를 연속성 있게 냈기 때문에 테마주로 봐야 될지도 좀 분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체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엔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행정명령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였던 경우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또 미국 밤에서 어떻게 또 적용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전반적인 증시 전략 오늘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장에선 사실 이미 트럼프 관련된 관세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5% 넘게, 코스닥은 3.3%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이번 주 우리가 전반적으로 증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에 대한 해법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긴 연휴 이후에 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딥시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러한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특히 나스닥 선물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 오늘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나스닥 선물 대비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내일도 국내 시장은 오늘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 대비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반등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내일 시장은 그래도 좋은 움직임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좀 저점 이후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자주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리스크가 좀 발생했다라고 봐야겠죠.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온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가진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저가 매수를 가져가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예수금이 없어서 추가적인 매수 진행을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라는 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예수금,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현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좀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금, 즉 현금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내가 현금을 지금 시점에서는 확보해 둬야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현금을 주식 매수를 통해서 전략을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좀 나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전략 부분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긴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전략 제시해 드릴 거고 그 전략에 맞는 종목들도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방송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지 뭐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컸던 이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트럼프 관련된 관세 부분이 가장 큰 네,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 시총 상위주들 무더기로 거의 무너지는 모습이 네, 보여졌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북미 쪽으로 뭐 공장을 짓고 있거나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 관세 부분이 한국 증시에도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는 걸까요? 혹은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관세가 시작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부터 해서 한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뭐 코스닥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관세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자체로 보자면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영역대에 나와 있고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국내로 봤을 때는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 부분으로 봤을 때 기아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 멕시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멕시코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는 분명히 악영향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만 지난주 연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 1기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금리 수준도 다르고 물가 수준도 다르고 지금 경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감한 관세 정책을 지금과 같이 진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에서도 나오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시장에 굉장히 미국 정부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정부가 일기 때처럼 과감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시장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관세 정책,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악영향 받는 업종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 보신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을 저가 배수로 대응을 해 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 항상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기회로 한번 잡아보신다면 지금 관세 위기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 우리가 좋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펀디멘탈적으로 좀 탄탄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포인트로 잡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거래량 상위 종목들 10종목 들고 왔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오늘 또 거래를 한 종목들 위주로 10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짠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참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 카카오, 뭐 하나오션, 조선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있는데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또 보고 싶으신가요? 일단 카카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세와 관련된 정책, 뭐 부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 지수 전반적인 그리고 업종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AI 소프트웨어 쪽은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엔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리고 관세와 좀 무관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엔 딥시크 이후에 오늘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왔죠. 오픈 AI 샘 올트머니 카카오 정신화 대표가 만난다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는데 기존 플랫폼에서 나오는 성장 카카오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부분만 한번 살펴보자면 실적 부분 작년의 성장성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존 사업으로만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AI 쪽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수익 창출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조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게 된다면 저는 카카오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자리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지수가 눌리는 구간에서 같이 눌렸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재차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를 봤을 때 일단 11월 저점 위에서 저점이 다시 한번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를 보이면서 현재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을 모두 다 돌파한 자리다라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전고점인 45,000원대 라인 45,000원대 매물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자리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 샘 올트먼이라니 어제, 내일 나올 이슈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다. 협업과 관련해서 특히 인공지능이란 AI 소프트웨어 집중해야 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슈라고 본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쪽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내일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전략 잡아주셨는데 카카오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상승세를 가져갔던 이유가 AI 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대표주들까지도 상승세를 네, 보였던 맞습니다. 이유가 이 딥시크가 오픈소스를 공개했다 이 이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 카카오 또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딥시크 영향을 단기 테마로 봐야 될지 혹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거든요. 딥시크 이슈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 테마로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네. 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딥시크가 나오면서 AI 중국과 미국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좀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AI 반도체, 특히 국내 증시로 봤을 때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지만 저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경쟁 구도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테마보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반적으로 살펴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그치지 않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포트 안에 넣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또한 내일장에서도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장중에 좋은 종목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의 하락을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로 또 우리 파트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방 오셔서 삼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와 관련된 이슈 상당히 많은데 저는 AI 소프트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관세 정책과는 좀 무관한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AI 소프트 그리고 로봇주들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자회사 편입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로봇과 관련된 성장성이 올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만 보자면 국내 증시에서 아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로봇과 관련돼서 성장성 올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도 로봇과 관련된 부분, AI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와서 밸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조금은 부담스러운 영역대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매수 시점은 좀 잡아서 길게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제가 여기서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로보티즈나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성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대장주 성격을 좀 가져가고는 있지만 관련된 로봇주들의 선별 과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눌리는 자리에서 잘 잡아보신다면 좋은 종목을 잘 잡아보신다면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와 같이 로봇 또한 관세 관련해서 좀 무방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눌렸을 때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눌릴 때 살만한 종목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좋은 종목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기아 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기아도 멕시카 쪽으로 공장이 있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는데 기아 자체만 보더라도 실적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평가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이슈 분명히 악재이긴 합니다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 같은 경우에 1월에 미국 판매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대비로 1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1월 판매 같은 경우에 역대 최다 판매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아가 오늘 멕시코와 관련된 관세 이슈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오늘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 분명히 악재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이 손실을 볼 것이라는 보고서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영업이익 1조 원 당연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아의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1분기, 4분기에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제품 가격으로 어느 정도 전가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지금의 판매량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호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악영향은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 분명히 악영향은 있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기아도 좋게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기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멕시코 쪽으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관세에 관련된 이슈로 5% 넘게 하락세를 가져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포인트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만 2,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세를 가져갔는데요. 과연 시장 반등 나올 때 어떤 종목이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 중에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슈들까지도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시장 하락할 때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서 좋은 종목들 포트 안에 담아보고 싶다. 값싼 가격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이 밸류에이션적으로 정말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선별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받아보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전문가들의 사칭하는 사기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도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홍보 수단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2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맥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월 내내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 어쩌지라고 좀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저희가 딱 50분밖에 방송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가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한 번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장중에 대한 대응 계속해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상당히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됐는지 사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현금 보유하자고 연휴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엔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금 보유했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잘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도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까지도 매주 금요일마다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정보만 받는 것도 좋지만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상당히 도움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셔서 이 무료 방송 링크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냥 매도에 대한 신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수가와 비중을 말씀해 주시면 맞춤형으로 제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큰 도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공략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공략 종목에 대한 부분 생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시장 흐름에 맞춰서 지금 시장에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재무적인 분석까지 더해서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만 받아보셔도 도움이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식 공부하고 싶다, 나는 투자에 대한 시야를 좀 넓히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이 부분 충분히 채워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 큰 이슈가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자,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가 동결이 되었죠. 인하, 서두르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인하, PC 물가도 잘 나왔고 CPI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1월 FOMC에서 기존 금리 만장일치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가 부분이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하가 나오지 못했었던 이유, 물가 부분이 현재 불안하다라고 연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관세 정책,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관세 정책을 강하게 할 것 같아. 그러면 관세 정책이 나왔을 때 물건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물가 부분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인하를 했을 때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만장일치로 동결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처음으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시장은 이 동결 나오게 됐을 때 크게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좀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금리 결정부터 기자회견 내용까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한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금리 인하 그리고 나온 인터뷰 내용을 보면 3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은 매우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좀 강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일단 금리 자체는 동결이라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새겨두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트럼프 관세. 자, 2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죠.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3월에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장중에 아니 2월 1일부터 시작할 거야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자,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 제가 연휴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와 지금은 국채 금리 상황 그리고 물가 수준, 경기 상황 모두 다 다릅니다. 관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미국 정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대부분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정도의 관세가 이루어질지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 분명히 미국 정부를 봐서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한 부과 왜 할까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지금 나오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미국을 통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1등, 2등, 3등 국가입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부과하는 거죠. 미국이 우선돼야 되는데 미국에 돈을 벌어가? 그럼 니네 관세 많이 내.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관세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에도 현재는 도움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지금은 시장이 좀 겁을 먹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연휴 전에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였죠.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에 비해서 거의 20분의 1 비용으로 만들었는데 나오는 결과물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딥시크가 사용하고 있는 칩, 반도체 칩 자체가 저가용입니다. 저가용을 가지고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낸다? 그러면 고가용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AI 반도체, 특히 HBM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딥시크 쇼크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 하락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화되었고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성장성은 저는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연휴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를 할 때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비용 올해 굉장히 크게 발표했습니다. 딥시크와 관련된 충격이 나왔음에도 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관련된 종목들이 어디에 투자 많이 할까요? 당연히 AI 쪽에 투자를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만 보자면 저는 오히려 AI 반도체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AI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성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종목 안에 이와 관련된 종목이 있고 오늘 히든 종목도 관련된 종목이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설 연휴 동안에 쉬어가는 동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2월 달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드렸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나도 한번 장 중에 좋은 종목들 시장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성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엔 저희가 방송 시간이 또 짧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또 장 중에 좋은 또 정보들 많이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냥 매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좋은 종목 찾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알찬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3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저희가 매주 또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또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AI 소프트웨어주들이 반짝 부각을 받았는데 이미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도 한글과 컴퓨터를 또 올림픽 종목으로 알려드렸거든요. 네. 일단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어떤 종목 먼저 하실래요? 네, 일단 올림픽 종목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12월 30일 날 와이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와이팜 소개해드렸던 이유 트럼프 정부의 찐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바로 오늘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AI 소프트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부분 트럼프 정부와 관련된 종목 당연히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와이팜 같은 경우에 12월 30일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무려 벌써 8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SPG는 37.82%,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1월 22일 연휴 바로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겠죠.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팜 같은 경우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찐 수혜주다. 12월 30일 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다. 그 수혜주를 좀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해서 AI 적용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AI 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스마트폰의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고 작년 3분기까지 굉장히 높은 200%가 넘는 상승을 실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AI에 대한 성장 올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와이팜에 대한 올해 실적 상승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기대감,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수 상승이 크게 나왔죠. 12월 30일 날 정확하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 나오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1선 제가 요 라인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매매 가능하다라고 리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1선 깨지지 않고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온 종목, 이런 종목 찾으시려면 이따가 히든 종목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SPG입니다. 이 종목은 로봇과 관련된 종목,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에 기대감이 생기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터 전문 업체인데 로봇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럼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재무적인 부분, 밸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엔 밸류적인 매력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실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로봇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보자면 충분히 밸류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월 30일 날 121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동일하게 제시를 해드렸고 갭으로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1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인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21선 깨지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린 대로 21선 눌리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AI 소프트 기억하십시오.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과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소프트 사업으로도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밸류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자 보시면 3분기까지 348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죠. 상승하고 있고 밸류적인 매력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인데도 저평가 종목이다.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자 61선과 121선이 지키고 있고 저점이 계속해서 높여져 가는 상황에서 61선 지지한다 하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적인 부분,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고 짧은 기간 내에 바로 수익권을 달성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 달성은 했지만 전 매물대의 물량 소화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종목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좀 가져왔기 때문에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로봇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주들 같은 경우엔 추가적인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매수 타점 혹은 현 시점에서 진입 가능한 종목들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챙겨왔는데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도중에는 종목명 공개될 수 없고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정확한 타점까지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앞으로 상방이 더 많이 열려있는 그런 종목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3글자 보내주셔도 바로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의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미리미리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좀 올림픽 종목을 챙겨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올림픽 종목 셀바스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이었죠.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쪽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접목 제품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음성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샘 올트먼 CEO가 국내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음성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시장에서 시장이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밸류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관세 전쟁과 전혀 무관한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실적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금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자, 투자 활동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 회사 작년에 적자였고 그렇게 좋은 성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가장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회사가 투자를 큰 금액을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왜 투자를 했을까요? 올해에 대한 AI 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 크게 보고 있고 미리 투자를 했다. 작년에 투자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율이 18%밖에 되지 않고 회사의 현금이라고 하는 유보율이 850%가 있다. 현금 탄탄하게 있습니다. 안정성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종목에 좀 가져가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61선 지지 라인 지키고 있고 저점 라인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나왔죠. 전 고점에 매물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모멘텀도 있는데 이 종목 관심 있게 본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인 14,49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일단은 16,0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기대하는 히든 종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탑티어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적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CXL, AI 쪽에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HBM과 더해서 CXL 시장 확대에 굉장히 큰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AI 반도체 쪽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적인 매력도는 조금은 떨어지긴 합니다만 성장성을 보자면 이 종목 충분히 기회가 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부분에선 작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재무적인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유보율이 1,600%입니다. 부채율이 83%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실적 부분인데 2025년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1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PER로 봤을 때는 물론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2026년 24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도가 너무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술적인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AI 쪽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들면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차 하락 구간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121선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하게 내려온 만큼 저는 반발 매수세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만 원대 라인의 기술적인 이 자리만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추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기술적인 자리도 저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요일 오늘 종가 기준인 32,550원 목표가 4만 원으로 제시
제시해 드렸는데 추가 상승 그리고 큰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 히든 종목, 종목명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는 셀바스 AI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 지금이 매수 기회인 또 히든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장중에 타점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올 수밖에 없는 종목일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에 대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